그 십신 십신의 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십신이라는 게 뭐예요? 십신에는 우리가 그 다른 말로 육친이라는 말도 쓰죠. 십신, 육친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인성 있죠, 인성. 자, 인성이라는 건 뭐예요, 인성? 인성은 사주의 일간을 생하는 거, 나를 생하는 거. 쉽게 해서 나를 생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성이다.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거, 나를 생하는 거는 인성이고, 나를 극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관성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극하는 거. 내가 극하는 거. 일간이 극하는 걸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재성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있어요? 내가 생하는 거. 그렇죠? 내가 생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식상이라고 그랬죠? 식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하고 같은 거. 이걸 뭐라서 비겁이라고 그랬죠? 비견겁재. 비견겁재.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야? 비겁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인성이나 관성이나 재성에는 정편이 있죠? 정인, 편인. 그렇죠? 그 다음에 정관, 편관. 그 다음에 정제, 편제. 나머지 식신, 상관, 비견, 겁재. 이렇게 다 합치면, 그러니까 요 6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합치면 10개다. 그래서 10개를 그렸기 때문에 10십자를 써서 십신이다. 이렇게 십신. 그래서 십신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인성, 관성, 개성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면 정인, 편인, 정관, 편관, 정제, 편제 이렇게 구분돼 있죠? 구분돼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 사주를 풀 때는 꼭 정인, 편인, 정관, 편관, 정제, 편제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정제와 편제의 차이점, 그 다음에 정인과 편인의 차이점. 정인은 친엄마 같은 마음이고 편인은 계모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그렇죠? 그러나 실제 사주를 풀 때는 굳이 그런 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할 때만 그걸 굳이 구분을 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가 특히 이제 좀 있는데, 그럴 때만 좀 정인 편인을 구분하지 평상시에는 정인 편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인성이 왕하다. 정인이든 편인이든 인성이 왕하면, 뭐든지 왕하면 남을 극하죠? 남을 극해. 그래서 많으면 편인의,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그 의미가 나와. 뭐든지 많으면. 정인도 많으면 편인의 상이 나오는 거고. 근데 또 편인도 하나밖에 없으면 정인의, 오히려 정인보다는 편인이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통명리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정이 들어가면 좋은 거고 편이 들어가면 나쁜 거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인도 나쁜 경우가 있고 편인도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인성, 관성, 재성을 구분할 때 정인 편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그 분류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이제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다가 굳이 구분하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굳이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그냥 인성, 재성, 관성 이렇게 같이 가면 돼. 같이 가면 돼. 예를 들어서 관성도 일지의 편관은 아들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꼭 이렇게 편관이 있으면 일지의 정관이 있으면 아들이 아닌데 일지의 정관이 있으면 아들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이렇게 구분할 때만 써먹으면 돼.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5개 있죠. 그걸 고지것대로 거기 교재에 있는 대로 고지것대로 분석하지 말고 그냥 같이 봐요. 또 식신상관도 마찬가지예요. 식신이나 상관이 굳이 그 식신상관은 일단 뭐야?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식신의 마음과 상관의 마음은 약간 차이가 있어. 그래서 식신은 그냥 보편적인 생각이야. 그런데 상관은 좀 독특한 거야. 독특한 거. 그런 의미로 가지면 돼. 그 다음에 비견, 겁재도 마찬가지야. 비견도 어떤 때는 꼭 겁재만 도둑놈의 상이 있는 게 아니야. 비견도 많으면 도둑놈의 상이 있는 거야. 또 겁재라고 해서 무조건 다 겁태를 가는 게 아니야. 대부분 겁탈이 되지만 오히려 겁재가 나를 사주에 보면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남이 도와줘서 내가 돈을 벌고 진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구성에 따라서는 비겁도 나쁜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어떤 때는 겁재도 사주 구성에 따라서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 뜻은 알고 있대. 이것이 상관이 내 사주에 좋은 역할을 하면 좋은 역할이 나오는 거고 겁재도 내 사주에 좋은 역할이 되면 겁재가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소 이렇게 좋고 나쁨, 길흉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여기에 있는 내용에 교재에 있는 내용은 원리 원칙을 설명한 거야. 원리 원칙. 그러니까 원리 원칙은 우리가 알아놓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를 분석할 때는 같이 봐줘도 된다. 응?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 원리 원칙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십신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십신함의 조견표 있죠? 이 십신함의 조견표는 여러분들이 매일 읽어. 매일 보고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에 보면은 십신함의 조견표가 있어. 구구단에. 그래서 그 매일 자주 반복 보고 쓰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의미를. 그래서 이 보면은 공통의 상이 있죠 거기. 그래서 공통의 상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머릿속에서 알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사주의 대부분은 공통의 상에 갖고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다가 굳이 이제 또 구분을 해서 좀 더 깊이 필요할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머릿속에 자꾸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게 머릿속에 잔상이 있어. 머릿속에 잔상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적용을 한다 이 말이야. 사주 풀 때.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거 다 외워라 그러면은 물론 암기력 좋은 사람들은 뭐 금방 암기가 되지만 좀 암기력이 보통 사람,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수없이 이제 보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잔상으로 있어서 사주를 분석할 때 막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은 자주 그 표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봐서 머릿속에 좀 잔상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에서 이 십신의 상에서 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 그런 내용 위주로 오늘은 강의하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익혀주길 바랍니다.